1980년대 세계는 일본이라는 이름 앞에 숨을 죽였습니다. 뉴욕의 심장 록펠러 센터가, 할리우드 자존심 컬럼비아 영화사가 일본의 돈에 팔려나갔습니다. 도쿄의 땅을 전부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던 시절, 메이드 인 재팬은 세계 최고였고 떠오르는 태양은 결코 지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신기루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단 한 번의 결정, 구 30년간 일본은 기나긴 암흑의 터널로 추락했습니다. 자산의 가격은 60%가 증발했고 성장은 멈춰버렸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자신감은 잃어버린 세대라는 절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제국을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을까요? 지식은 시대를 비추는 등불입니다. 오늘도 한 장의 책을 펼치듯 지식의 서재가 문을 엽니다. 그 시작은 총성 없는 전쟁터, 뉴욕의 한 호텔에서 맺어진 단 하나의 합의였습니다. 1980년대 미국 겉은 너무나도 화려했습니다. 윌 스트리는 탐욕으로 들끓었고 레이건 대통령은 위대한 미국을 외쳤죠. 하지만 속은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베트남 전쟁의 상은 경제를 강타한 두 차례의 오일 쇼크, 여기에 레이거노믹스라는 대규모 감세와 국방비 증가는 재정적 적자와 무역 적자라는 쌍둥이 적자를 낳으며 국가의 근고를 바닥내고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무역 적자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미국이 키워졌더니 이젠 주인의 밥그릇을 위협하고 있었죠.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장에선 해고 통지서가 눈처럼 날릴 때 일본 차들은 미국 고속도로를 질주했습니다. 1985년 미국 도로의 자동차 4대 중 한 대는 일본 차였습니다. 자동차가 곧 국가의 자존심이었던 미국에겐 단순한 시장 점유율이 아닌 상징적인 위기였습니다. 지금 한국 도로의 중국산 차가 25%를 차지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미국인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제 당신은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책상 위에는 2개의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국민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세금을 올리는 뼈를 깎는 개혁입니다. 지지율은 폭락하고 단기적인 경기 침체는 각오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달러 패권이라는 막강한 힘으로 동맹국을 압박하는 길입니다. 특히 최대 무역 흑자국인 일본의 엔화 가치를 강제로 끌어올려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당장의 효과는 확실하지만 동맹의 신뢰를 훼손하는 위험한 카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보고서를 집어들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미국은 2번째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같은 시간 태평양 건너 일본은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원자폭탄으로 폐허가 된 지 불과 40년 만에 지금은 세계 시가총액 10위권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모두 미국이 차지하고 있지만 무려 8개의 일본 기업이 이름을 올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경제는 세계 2위, 그야말로 재팬해진 넘버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번영에 2개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수출 시장, 일본 전체 수출의 37%가 미국을 향했습니다. 미국이 문을 닫으면 일본 경제는 그대로 멈춰설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둘째는 미국의 핵 우산이라는 안보. 일본은 국방을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경제는 거인이었지만 안보는 갓난아기였던 셈입니다. 이 2가지 약점은
곧 미국의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되었습니다. 1985년 9월 22일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미국, 일본, 서독, 프랑스, 영국 5개국 재무장관이 모였습니다. 회의의 목표는 단 하나, 달러 약세의 유도, 즉 일본의 나와 독일 마르크와의 가치를 강제로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공개적인 압박이었죠. 이제 당신은 일본 총리입니다. 미국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엔화 절상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40%짜리 관세 폭탄을 맞거나 선택하라고 강요합니다.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자존심을 지키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파멸적입니다. 관세 40%가 부과되면 일본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전자제품, 수출길이 막힙니다. 예상 결과는 1년 내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15% 전후 최악의 경제 위기입니다. 굴욕적이지만 독이 든 잔을 마시는 길입니다. 엔화 가치가 치솟아 수출 기업에 타격을 입겠지만 최악의 파국은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 다음을 도모하는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역사 속에서 일본은 비안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파국을 피하기 위해 독배를 마셨지만 그 독은 생각보다 훨씬 지독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모두 아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기나긴 터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대한민국, 40년 전 일본과 놀랍도록 유사한 시험대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로 세계 기술 공급망이 심장을 쥐고 있고 K 컨텐츠는 전 세계 문화를 선도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1985년보다 더 훨씬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미국은 이제 환율이라는 낡은 무기 대신 기술과 공급망이라는 새로운 칼을 휘두릅니다. 우리의 핵심 기술을 미국 본토로 옮겨라. 그렇지 않으면 IRA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상 우리 편에 설 건지 아닌지 선택하라는 최후의 통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의 가장 큰 무역 상대는 미국의 최대 경제 상대인 중국입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한쪽 발을 미국에 다른 쪽 발은 중국에 담그고 있는 위태로운 줄타기. 어느 쪽을 선택하든 절반의 시장을 잃을 수 있는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기조로 유지하며 양쪽 사이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가장 익숙하고 단기적으로 안정적인 길이지만 미중 갈등이 격화될수록 양쪽 모두에게 신뢰를 잃고 고립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기술 동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길입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과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첨단 기술 생태계의 핵심 플레이어로 진입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한 과감한 배팅입니다. 당신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식의 서재는 치열한 고민 끝에 비안, 가치 동맹에 미래를 걸 올인에 무게를 두고자 합니다. 위험한 줄타기는 결국 1985년 일본처럼 강대국의 결정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일본과 다른 길을 가야 하는가?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1985년 일본과 지금의 한국이 처한 상황이 결정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 1985년 일본의 자동차와 전자제품은 따라잡을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한국의 첨단 반도체와 배터리는 대체 불가능한 전략 자산입니다. 이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단순한 압박 대상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강력한 지렛대입니다. 둘째, 능동적 참여를 통한 주도권 확보. 미국 중심 질서에서 수동적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해 판을 짜는 플레이어가 되어야 합니다. 기술 표준 설정과 공급망 재편 과정에 핵심 파트너로 참여해 우리의 이익을 관철해야 합니다.
이는 경제 주권의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물론 이 선택이 성공하려면 중국 리스크를 관리한 철저한 대비책,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한 정교한 협상력, 그리고 단기적 손실을 감수한 국민적 합의라는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선택은 분명 위험합니다. 하지만 더 큰 파도를 피하다 작은 파도에 휩쓸리는 것보다 파도 위에 올라타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적극적인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40년 전 일본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선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보여줄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들께 던지겠습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등불 하나 켜졌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지식의 서재를 함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의 서재였습니다.